산재로 보전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협업을 해서 보험사에게 대인배상금 청구를 해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무사 이학열 노무사입니다. 오늘 더드림TV에서 준비한 사례는요, 배달 라이더분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배달 라이더분이 배달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산재 처리를 한 건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차로가 있었고요, 중앙선이 이렇게 있으면 먼저 버스가 이렇게 진행 방향 이렇게 가고 있었고요, 여기 옆에 승용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배달 라이더분이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이 버스가 급정거를 했고 회피를 하려고 해서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마침 이 승용차도 약간 사각지대에 있었고 이 승용차도 마침 또 급브레이크를 밟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후방에 추돌하면서 어디를 다쳤냐? 무릎을 다쳤는데, 저희가 허벅지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발이라고 하고 종아리, 허벅지라고 합시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무릎 관절이 골절이 됐고요, 여기 끝부분도 골절이 되는 중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얼마나 크게 했냐면 골절 부위에 핀을 받는 수술을 했고, 주치비로 또 12주 동안 지속적인 경과관절이 필요한 소견을 받았고 70일 동안 입원 치료를 하고 40일간 통원 치료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쟁점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근로자성, 즉 산재법 적용 가능? 쟁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 다 100번 양보해서 산재법 적용된다고 치자, 이 이후에 추가적인 배상은 없는가? 산재법으로 보상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하죠. 먼저 근로자성이 왜 문제가 되느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위 플랫폼이라고 하죠, 플랫폼 노동자라고도 합니다. 플랫폼에다가 개별건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요걸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건 바이 건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사실상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로 분리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 사업을 영위하되 다만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방식대로 따라서 배달 업무를 대행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근로종사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도급과 근로자의 사이에 그 경계에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한 플랫폼 또는 여러 플랫폼에 배달을 받되 배달 대행 업체를 설립을 하고 여기에 주문을 받아서 여기에 소속된 라이더들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배달 대행 업체와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어떤 데는 4대 보험을 가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관으로 봤을 땐 마치 라이더로 똑같이 특수 형태 근로자의 형태를 띠지만 실질로 봤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적용하는 그런 근로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특정 배달 업체에 소속이 돼서 여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케이스인데 네가 근속을 3개월 이상 하면 4대 보험 가입시켜주고 근로계약도 체결해줄게 라고 해서 근로자로 봐서 산재법 적용 대상자로 보고 산재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했던 건인데요, 여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 현행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빼서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라도 내년이죠, 23년 7월 1일부로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란 개념이 사라지고 노무 제공자로 다 묶여서 전면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한 번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쟁점인 근로자성 문제는 해결이 돼서 산재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NG 아니에요. 다 짜여진 시나리오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업무상 사고인 게 명백하니까 업무 관련성 인정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또 공보험과 사보험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험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공보험이 있고 사보험이 있습니다. 이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양비, 치료비 받으실 수 있었고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요양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 그리고 장애가 남으셨어요. 장애급여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복잡한 내용 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 번 사람 몸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보존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잡읍시다. 이게 전체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산재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 산재로 회복되는 손해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저희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 첫 번째, 민사 합의를 합니다. 사업주와 민사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제3자, 가해자에게 합의를 합니다. 두 번째, 합의가 결렬이 되면 뭐를 할까요? 소송을 가겠죠. 민사 합의도 복잡하고 소송도 복잡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 가해자가 가입된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사와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보전을 받는 게 있겠죠. 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게 교통사고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보험사를 통해서 나머지 이 초과 손해를 보전받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산재가 끝나고 나서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 보험사 담당자에게 산업재해로 보상받은 것 그 이외로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는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있습니다. 산재로 채우지 못한 초과 손해를 손해사정사님께서 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께서 손해사정사의 산정 내역을 기초로 보험사에다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가입한, 즉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대인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산재로 보전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협업을 해서 보험사에게 대인배상금 청구를 해서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분은 산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사를 통해서 신체적으로 회복은 어렵지만 금전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요 사례처럼 단순히 사고라고 해서 산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산재로 보전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 반드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합의, 그 다음에 보험사의 보험 지급 청구, 요거는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이 손해사정사가 정확하게 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노무사와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협업을 해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모든 배상과 보상을 챙겨서 받으실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소위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케이스일수록 저희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를 해줘서 해결을 원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번 사례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기회에도 또 공유할 만한 사건이 있고 사례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